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연금 총소득 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소득 환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재산소득,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소득, 그 다음에 급여 받는 경우하고 연금 받는 경우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소득 환산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총 소득 환산액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부분을 보게 되면 이자와 배당하고 급여와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산소득 환산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와 배당 수입에 있어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1년간 이자와 배당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익 금액 그래서 12로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4만 원을 공제하게 되죠. 그래서 환산액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고요. 이 급여소득 환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월급여를 받게 되면 거기서 116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30%를 더 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70%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 반영해서 환산액을 구하게 되고요.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연금소득 환산 같은 거 보면 이거는 100%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수익금액을 해서 필요금비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산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게 되면 환산액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재산소 환산액은 다음 화면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 환산액에 대해서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재산 환산액 그러면은 일단 일반 재산하고 금융 재산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걸 모두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4%를 계산해서 12로 월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재산에서 기본 공제를 얼마를 해주냐면 대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중소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면 8,50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고요. 기타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농어촌 지역을 얘기합니다.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 재산에서 이런 식으로 거주지별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금융재산에서 보게 되면 이 기본공제에서 2천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2천만 원을 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례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례 대상인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부동산을 일단은 3억을 소유하고 있고요. 정기예금 1억, 그 다음에 보통예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연금은 매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은 보면 부동산은 여기 1억 8천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부동산 3억이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1억 8천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천만 원은 자동차가 되겠죠. 이 사람은 보면 중소도시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8,5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1억 1,500만 원이 나온 이 부동산 일반 재산을 봤을 때 1억 1,5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공제금액 2천만 원 공제해서 1억 3천만 원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의 환산액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4% 계산해서 11로 나눈 금액. 이게 바로 81만 6,666원. 이게 바로 환산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산 환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21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총 단계 5단계가 하면 총 이제 소득인데 소득 단계에서 전부 다 이게 요거는 이제 저기 뭐 재산 환산액이고 요건 이자 환산한 거고 요거는 연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하니까 226,666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죠. 요게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소득 환산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 화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로 이제 일반 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식의 우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1억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분이 3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1억 8천이라고 된 거는 이 밑에 아래 보시면 부동산의 경우 보게 되면 거래가 되는 시가가 아닌 정부가 발표한 공시 표준시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지만 실제로는 공시지가가 이제 1억 8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준시가가.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뭐냐면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 합하니까 2억이죠. 그럼 자동차를 한번 보게 되면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 자산으로 분리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자동차인 경우 고급 자동차로 보게 되면 이 기초연금 시청자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4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억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8,500만 원을 공제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8,500만 원을 공제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대도시에서 있게 되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반 재산에서 이제 소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득에 보면 그럼 과연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볼게요. 일반 재산은 보통 보면 주택과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이런 게 바로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단계 금융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 건물이 1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억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예금에 5천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2천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빼주니까 1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금융재산 그러면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이나 수표나 유가증권 같은 걸 소유하고 있다면 다 현금성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나 이제 저축상품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및 연금상품 등 다양한 자산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융재산 같은 기본 공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보통예금인데요. 보통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요거 이제 이해를 돕자면 3개월 그러면은 보통 한 90일 잡는다 치면 매일매일의 잔액을 더해가지고 3개월로 나눈 잔액이 바로 평균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현재의 잔액을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의 상세 설명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보게 되면 재산 환산액을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식을 보시게 되면 이분이 아까 저기 뭐 일반 재산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이 산정이 됐죠. 그리고 1억 3천이 이제 금융재산이죠. 두 개 합해서 4% 계산해서 월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81만 2,666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일반 재산 같은 경우 1억 1,500만이 나온 게 지역별 공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융재산에 1억 3천이 나온 거는 기본 공제 2천만 원 공제 후에 1억 3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요거 금액을 합해서 4%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재산 환산액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이자 수입에 대한 한산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정기예금 1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1억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연 3%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300만 원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치니까 그러면 12로 나누게 됩니다. 월로 나눠서 이제 4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월간 이자 수익 환산액은 21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자하고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발생된 그 수입된 금액을 매년 5월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 수익 같은 게 생기게 되면 5월달에 반영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탈락이냐 아니면 감액되느냐 이런 이제 결정이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단계로서 이제 최종 단계로 보겠습니다. 최종 단계 설명을 드리자면 산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금융재산하고 일반 재산이 더해서 환산한 금액이 81만 6,666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자 수입이죠. 이자 수입이 21만 원이 환산된 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2분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을. 그래서 이걸 3개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202만 6,666원의 총소득 환산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보면 소득 인정의 기준에 이제 충족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잔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또 여기서 하나가 걸리는 게 있죠. 이분은 연금 수령을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일부가 감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죠. 그래서 최고가 50%까지 감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5단계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